여러분, 직장에서 임원이라는 별을 달았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으셨습니까? 하지만 현장에서 뼈를 묻어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원은 임시직의 줄임말이라고 말이죠. 아무리 화려한 실적을 내고 청춘을 바쳐 헌신했어도 계약 기간이 끝나고 회사 사정이 바뀌면 단칼에 책상을 비워야 하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임원이라는 타이틀은 내재적인 나의 가치가 아니라 조직이 잠시 빌려준 완장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은 회사였고 명함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은퇴는 직장의 종말이 아니라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의 평균 은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약 58세입니다. 평생 회사를 위해 살아왔는데 가장 화려해 보이는 자리에 올랐을 때 오히려 가장 큰 불안이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권한이 커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합니다. 진짜 비극은 명함을 반납한 다음 날 아침 찾아옵니다. 수십 년간 나를 증명하던 명함이 사라진 다음 날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전화기는 하루 종일 내내 울리지 않고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지독한 공허함. 혹시 지금 그 절벽 앞에 서 계십니까? 현직에 있을 땐 명절마다 문자와 선물이 쏟아졌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전화기는 얼마나 울리고 있습니까? 권력이 사라지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비즈니스 인맥의 배신감마저 느끼고 계십니까? 퇴임하는 순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명함입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우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에서 끝없이 욕심을 부리며 영토를 넓히다. 결국 무덤 크기만큼의 땅만 차지하게 되는 주인공의 이야기는 우리가 붙잡고 있던 가짜 명함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 명함이 사라진 오늘,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을 내리지 못해 방황하고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만 추억하다가 소중한 인생 후반전을 무너뜨리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 질문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철학자 니체의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회사가 빌려준 임원이라는 가짜 가면은 과감히 반납하십시오. 대신 오늘 당장 나라는 1인 벤처기업의 CEO로 새로 취임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100세 시대, 우리 앞에는 무려 40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 또한 IBK 캐피탈에서 창사 이래 최초의 등기 임원인 부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2년 임기가 만료되자마자 58세인 2008년에 퇴직하게 되어 2년짜리 임시직이 되었습니다. 퇴직 전에 아무런 사전 준비가 없었기에 퇴직 후 10여 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퇴직 후에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평생 나를 대변해주던 타이틀이 사라지자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지독한 공허함과 단절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임원이라는 임시직은 끝났지만 나라는 위대한 벤처기업의 CEO 임기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1인 벤처기업의 CEO로 새롭게 취임해서 살아남고 성공적으로 엑시트할 수 있는지 그 완벽한 투자 전략을 5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저의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70년을 살아온 인생 역정에서 나온 엑시트 전략이므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퇴직 후 창업 전략입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로서 수백 개의 기업을 심사해온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은 돈을 태우는 창업이 아닙니다. 평생 현업에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자본화하십시오. 과거 기업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체의 기술 고문 또는 대학의 산학겸임 교수 혹은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 집필 등 무자본, 지식 기반의 가치 창출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스크는 제로이면서 가치는 무한대인 가장 완벽한 무자본 지식 창업으로의 피벗입니다. 조선시대의 다산 정약용 선생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벼랑 끝에 몰렸지만 유배지에서 자신이 가진 학문적 지식과 통찰을 총동원해 명절을 남겼습니다. 무자본 지식 창업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 재산을 날리고 빈털터리가 된 커넬 샌더스는 65세에 자신이 가진 치킨 조리 노하우 하나로 세계적 기업을 일궈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창업하였습니다. 이 성공 비화는 돈을 태우는 창업이 아니라 지식 자본 창업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퇴자의 자본은 초기 스타트업의 마지막 시드머니와 같습니다. 한 번 잃으면 끝입니다.
은퇴했다고 여러분의 피 같은 퇴직금을 털어서 치킨집이나 카페를 차리지 마십시오. 자본을 불태우는 창업은 자살 행위입니다. 대박 투자하지 마십시오. 은퇴 후에 자산 관리는 공격수가 아니라 완벽한 수비수로 포지션을 전환해야 합니다.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실패한 프로젝트의 매몰 비용은 철저히 무시합니다. 본전 생각에 집착하면 회사 전체가 망하니까요. 철학자 스피노자는 후회는 자신을 2번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영광도 뼈아픈 실수도 이제 모두 장부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여러분에게 남은 40년이라는 백지 위에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오직 현재 나의 가치만 보고 베팅하셔야 합니다. 저는 자산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철저히 포트폴리오 투자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통장에 현금만 쥐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에 다 녹아내립니다. 글로벌 시장의 성장에 올라타기 위해 미국의 세계 1등 기업들의 상장 지수 펀드인 S&P 500 같은 상품에 투자하고 미국의 장기 국채를 조합해 변동성을 줄입니다. 대박을 좇지 마십시오. 내 돈을 잃지 않으면서 매달 꼬박꼬박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시스템, 그것이 앞으로 40년 장기전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세계 최고 투자자 워런 버핏도 자신이 주거든 유산의 90%를 S&P 500 같은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는 벤처 투자자 관점에서 은퇴 자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비수 전략과 일맥상통합니다. 두 번째, 노후 대비 자금 마련 전략입니다. 임원의 가장 큰 착각은 연봉이 높았으니 노후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소득자는 소비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이 끊기는 속도도 빠릅니다. 노후의 핵심은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금융자산, 부동산, 그리고 제2직장 소득, 이 5개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목돈을 쥐고 있는 것보다 적더라도 매달 들어오는 마르지 않는 샘물 구조를 만드는 현금 흐름 투자가 생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료비, 배우자의 생존 계획, 그리고 자녀와의 재정 관계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많은 분들이 상속을 고민하지만 저는 유산보다 이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보다 경험을, 재산보다 지혜를 먼저 전해주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여 나의 현금 흐름에 보태십시오. 내 부동산을 상속할 때 주택연금을 받은 금액은 공제됩니다. 제가 권하는 노후 자금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째, 생활비 계정을 따로 만드십시오. 최소 2년에서 3년치 생활비는 안전자산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배당과 연금 중심으로 설계하십시오.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배우자와 함께 설계하십시오. 노후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혼자 남았을 때도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5% 법칙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자산이 20억 원이라면 연간 사용액을 약 1억 원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자산을 오래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권력이 사라지자 연락이 끊긴 사람들 때문에 서운하십니까?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을 빌리자면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은 자신을 파괴할 뿐입니다. 칼 융은 우리가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은퇴는 그 가면을 강제로 벗기는 과정입니다. 괴로우신가요? 아닙니다.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날 기회입니다. 명함과 비즈니스로 맺어진 불량 채권 같은 인맥은 과감히 상장 폐지하십시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라는 공자의 노노속 익자 사무의 가르침은 권력이 사라질 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불량 채권 인맥을 정리하고 진짜 내 편을 골라내는 기준이 됩니다. 평생을 묵묵히 나의 곁을 지켜준 가족이라는 초우량주, 그리고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뗄 때부터 아무 조건 없이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오랜 입사동기들, 여러분을 정말로 지탱해줄 가치와 취향을 공유하는 진짜 친구들에게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십시오. 가정은 여러분이 지시하고 호령하던 회사가 아닙니다. 가정은 아내와 함께 세운 공동 창업 스타트업입니다. 부하 직원 대하듯 지시하는 수직적 리더십은 당장 폐기하십시오. 청소와 설거지 등 가사 노동을 분담하고 서로의 독립적인 영역을 존중하는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조직 문화를 혁신해야만
가정의 상장 폐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빈 시간을 축적의 시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난 치열했던 삶의 궤적을 철학적 사유로 묶어 AGI 시대 인간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뇌의 새로운 투자 라운드를 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사는 임해촌 진동재 건축추진준비위원회에 참가하여 제가 가진 기획력을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해 환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숨만 쉬며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지역 사회를 위한 기여자가 되는 것.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정한 행복, 에우다이모니아이자 벤처 투자에서 말하는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엑시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많이 모으면 노후는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월급이 사라집니다. 현역 시절에는 매달 돈이 들어왔지만 은퇴 후에는 매달 돈이 나갑니다. 이 변화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20억 원이 있어도 의료비, 생활비, 배우자 간병비, 자녀 지원, 손주 교육비가 계속 나가면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의 핵심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입니다. 권한의 인간에서 관계의 인간으로, 후배의 멘토가 되고 손주의 이야기꾼이 되고 성당과 지역사회에서 봉사자가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성공은 승진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번째, 건강관리에 대한 투자 전략입니다. 노후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는 주식시장이 아니라 바로 동네 헬스장입니다. 은퇴자에게 근육과 건강은 어떤 경제 위기에도 절대 폭락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초우량 방어주입니다. 주식 계좌에 빨간불 보며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당장 운동화 끈을 묶고 밖으로 나가 여러분의 육체라는 든든한 자산에 매일 투자하십시오. 병원비 방어가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신체에 대한 찬가에서 정신과 영혼의 위대함도 결국 튼튼한 육체라는 그릇이 받쳐주지 않으면 허상에 불과하다며 운동과 신체 관리를 최고의 철학적 과제로 꼽았습니다. 병원비 테러를 막기 위해 아파트 계단 오르기를 시작한 70대 김 부장은 걷기 운동과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몇 년째 병원 문턱조차 밟지 않고 오히려 젊은이들보다 더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건강 역전 세대의 실화입니다. 다섯 번째,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건강도 챙기고 밥 먹고 살만해지면 불현듯 지독한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죽을 때 돈을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그저 숨만 쉬며 생존을 연장하는 게 내 남은 40년 삶의 전부일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내가 머물다 간 이 세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발자취 하나쯤은 남기고 떠나고 싶은 그 숭고한 마음. 그것이 진짜 어른의 무게입니다. 노년이 되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물건과 추억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남은 지혜와 자산을 사회에 기부하며 평온한 피날레를 맞는 북유럽의 문화도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이제 나만의 생존을 넘어 세상에 투자하십시오. 평생을 함께해 온 오랜 동료들과 치열했던 생존의 기록을 책으로 남겨 후배들에게 전하거나 여러분이 가진 전문성으로 내가 사는 지역 사회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일에 뛰어드십시오. 다음 세대와 이웃을 위한 기여자가 될 때 내 인생 이막의 엑시트는 비로소 완벽해집니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며 말년까지 예술혼을 불태워 89세에 피에타상을 조각한 거인 미켈란젤로의 일화를 통해 은퇴 후에 빈 시간을 무기력한 감옥이 아닌 새로운 배움과 도전으로 채워야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단순히 숨만 쉬며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지역 사회를 위한 기여자가 되는 것.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정한 행복이자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엑시트입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 나비가 되듯 우리의 인생도 3번 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 두 번째는 가정,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와 영성입니다. 저는 지금도 새로운 인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명함이 사라진 자리에 더 큰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퇴직을 앞두고 막막해하는 동료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70년 인생의 깊이 있는 지혜와 따뜻한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